자, 3단원 개념 확인 활동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구의 크기를 재는 문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세운 가정입니다. 가정 아주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답부터 써보면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라고 했고요. 지구에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고 했습니다. 먼저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피자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다고 합시다. 이 피자를 하나, 둘, 셋, 네 번 그으면 8조각으로 잘라지겠죠. 이 8조각 중에 여기 하나는 호의 길이가 2cm라고 할게요. 그럼 8조각 중에 한 조각이 2cm니까 전체 둘레를 가면은 2 곱하기 8에서 둘레가 16cm가 나오겠죠? 자, 이런 거는 원일 때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이 아닌 타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타원을 한번 나눠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하면은 각각의 각도가 8분의 1씩 나눠졌어요. 그래서 요 한 조각을 사용해서 여기가 2cm라고 하면 이 타원의 둘레가 아까와 같이 2 곱하기 8에서 16cm가 나오나요? 네, 아니죠.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한 조각을 통해서 전체를 알아볼 때는 원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라고 가정을 하고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자, 두 번째,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 자, 실제로 태양이라는 존재는 지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구는 이렇게 점으로 찍을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구에 들어오는 햇빛을 못 보기 때문에 지구를 좀 크게 해볼게요. 자, 지구가 요만큼 크다라고 치면 A 지점과 B 지점에 들어오는 햇빛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저 멀리 엄청난 멀리 있는 태양, 커다란 태양에서 A 지점에 이렇게 빛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B 지점에는 어떻게 들어오냐는 겁니다. 자,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B 지점에 들어오는 빛이 여기 기역번이냐? 아니다. 니은번이냐? 어떤 것 같아요? B 지점에 들어오는 빛은 니은번입니다. 기역번일 경우에는 태양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조그맣고 가까이 있을 때는 기역번처럼 비춰질 수가 있지만 태양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주 멀리서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지구에 들어오는 빛, A 지점, B 지점, 지구 모든 들어오는 빛은 모두 다 평행하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에라토스테네스는 가정 두 가지를 했어요.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고 지구에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 그 중에서 맞는 것은, 실제로 맞는 것은 지구에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라는 것은 맞게 볼 수 있지만 1번,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 실제는 아닙니다. 찌그러진 타원형이죠.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 속도에 의해서 적도가 조금 더 두꺼운, 더 넓은 지름을 가지고 있는 타원이 됩니다. 그래서 1번 가정은 틀렸지만 그렇게 가정을 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에라토스테네스가 그 크기 측정을 할 때 이용한 원리, 수학적 원리를 한 번 더 볼게요. 3번 문제입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부채꼴이 뭐예요? 꼴자가 뭡니까? 꼴. 우리 순수한 한국어인데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채꼴은 부채 모양. 부채를 펼쳤을 때 이렇게 펼쳐지겠죠? 자, 여기에서 호의 길이는 뭐냐면 요거를 호의 길이라고 하고요. 중심각은 여기에 있습니다. 중심각. 자, 이 중심각과 호의 길이가 어떻게 한다? 네, 답은 비례한답니다. 왜 비례하는지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원이 있어요.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자, 원에서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그었고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에 각도를 20도라고 할까요? 20도? 그리고 여기에 길이를 2cm라고 할게요. 호의 길이를. 자, 20도라는 중심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호의 길이가 2cm인 요 부채꼴이 있는데, 선생님이 똑같은 원에다가 40도의 부채꼴을 그렸어요. 그럼 여기 몇 cm겠어요? 호의 길이가. 그죠? 4cm죠. 그러면 선생님이 60도의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는 몇 cm? 네, 6cm입니다. 자, 이렇게 중심각이 20도, 40도, 60도로 증가할 때마다 호의 길이도 2cm, 4cm, 6cm로 증가하고 있죠? 2배, 3배 증가할 때마다 호의 길이도 2배, 3배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증가하는 것을 비례 관계라고 하죠. 비례 관계. 요 1, 2, 3번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이제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크기를 측정한 방법을 이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거 그림 옆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에라토스테네스가 살았던 그리스 시대에 시에네 지역과 알렉산드리아 지역이 있었는데, 하진은 동지와 반대고, 하진은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에요. 이날에 알렉산드리아 지역과 시에네 지역에 두 가지 다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거냐? 시에네 지역에 아주 깊은 우물이 있었는데, 이 깊은 우물에 바닥까지 해가 비춘대요. 바닥까지 보이려면 해가 어디 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꼭대기에 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맞나요? 네. 그리고 여기 옆에 사람이 있다고 하면 머리 위에 해가 떠 있겠죠? 그런데 똑같은 날에 여기는 시에네 지역이었고, 알렉산드리아 지역에는 탑이 있었어요. 탑. 근데 이 탑에 그림자가 져 있대요. 그림자를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그렇다는 말은 알렉산드리아 지역은 시에네 지역과 다른 해가 떠 있다는 겁니다. 자,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해는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스듬히 떴었기 때문에 그림자가 이렇게 생겼던 겁니다. 자,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크기를 측정하게 되는데, 이 동그라미 옆에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점이 무엇이냐? 시에네 지역이에요. 시에네. 그리고 여기 지역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입니다. 자, 시에네 지역에서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죠? 그래요. 시에네 지역에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머리 위에 이렇게 해가 떴을 겁니다. 맞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지역은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려면 해가 이렇게 떠 있었겠죠? 그리고 아까 에라토스테네스의 가정에서 지구에 들어오는 모든 햇빛은 평행하다. 그래서 이 파란 두 선은 서로 평행합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은 에라토스테네스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구라는 구형에서 알렉산드리아 지역과 시에네 지역이 만드는 이 파란색 부채꼴을 알고 있다면 전체 둘레를 알 수 있다. 우리 아까 위에서 계속 봤었잖아요. 여기 피자 한 조각을 할 때도 봤었고, 그 다음에 3번 문제에서도 봤었고, 호의 길이가 20, 40, 60에 따라, 중심각이 늘어남에 따라 호의 길이도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다시 표현할까요? 빨간색의 부채꼴을 알면 지구 전체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빨간색이 뭐를 알아야 되겠어요? 중심각과 호의 길이죠. 빨간색의 중심각은 여기 보면 세타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세타. 그리고 호의 길이는 여기 L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호의 길이는 시에네 지역과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거리예요.
직접 걸었습니다. 얼마 나왔냐면요. 925km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중심감만 알면 되겠네요. 하지만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중심까지 들어가서 이 각도를 측정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수학적인 방법을 하나 생각해 내게 됩니다. 수학적 방법이 무엇이냐? 두 평행선이 있을 때 두 평행선을 지나는 하나의 직선이 있다고 하면 여기 표시된 세타 1의 각도는 세타 2와 같죠. 어느 각으로? 예, 동의각으로. 그리고 세타 1과 세타 3는 서로 같죠. 이러면 무슨 각이라고 하죠? 억각으로 같죠. 자, 에라토스테네스는 이 억각을 생각해냈습니다. 다시 이 그림으로 오면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다 지워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다시 지우고. 자, 파란 선, 지구 중심을 지나면서 시엔의 지역 요 햇빛 하나와 알렉산드리아 지역을 지나는 요 햇빛 서로 평행하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탑과 지구 중심 이렇게 이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수학에서 했던 억각을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각은 여기에 있는 중심각인데 이 중심각은 기역과 억각이죠. 그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있는 탑의 꼭대기 부분과 그림자가 만들어낸 여기 기역의 각도를 알아낸다면 기역과 세타는 억각으로 같기 때문에 중심각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를 직접 측정해 보니까 몇 도였냐면 7.2도였어요. 여기 기역 각도가 7.2도니까 중심각도 몇 도? 네, 7.2도였네요. 다시 돌아와서 지구 전체에서 하나의 조각 925km라는 호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7.2도라는 조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호를 포함하는 원의 둘레를 찾아낼 수 있겠죠. 이게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와서 4번.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크기를 위해 직접 측정한 값은 직접입니다. 직접 측정할 수 있었던 값은 무엇이냐? 기역과 알렉산드리아 지역과 시내 지역 사이의 거리죠. 이 두 개만 직접 측정했고요. 세타는 기역과 동일한 억각, 그리고 라지 R은 지구의 반지름인데 알고 싶은 값. 이렇게 해가지고 기역과 L만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비례식을 세우면은 360도일 때 둘레가 이 정도였으면 중심각이 세타일 때 호의 길이는 무엇이냐라는 비율을 가질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피자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피자를 4분의 1등분 했어요. 그럼 여기는 90도겠고 여기가 10cm겠죠? 그죠? 자, 360도 돌리면 이 전체 피자는 4개니까 40cm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한 조각만 봅시다. 한 조각의 중심각은 90도. 거기에 호의 길이는 10cm라고 했잖아. 그리고 요 90대 10은 단순하게 숫자만 비교하면 9대 1. 360도 대 40cm도 숫자만 비교하면 9대 1. 서로 어때요? 같죠. 그래서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까 3번에 의해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 크기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지구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한 방법을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경도. 경도가 뭐예요? 경도. 여러분들이 항상 물어보면 뭐 가로선, 세로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것보다는 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중심에서
이렇게 적도가 있겠죠. 그리고 끝에는 극지방이 있을 겁니다. 네, 경도는 뭐냐면 극지방과 극지방을 잇는 선, 그리고 적도의 항상 수직인 선입니다. 자, 이런 선이 있는데 이 선을 뭐라고 하냐면 경선이라고 하고요. 경선이라고 하고, 경선의 중심은 영국이에요. 영국. 영국이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셌기 때문에 중심을 영국으로 했습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180, 서쪽으로 180 돌면은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잖아요. 영국에서 얼마만큼 벌어졌냐의 각도가 경도입니다. 경도. 근데 동일한 경도래요. 자, 그러면은 다시 아까 지도상에서 볼게요. 자, 영국에서 동쪽으로 오면은 어디가 있냐면 서울이 나와요. 서울. 그리고 우리나라랑 가까운 두 나라를 살펴보면 일본과 중국이 있죠.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영국에 더 가깝기 때문에 시간이 1시간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랑 동일한 시간대에 있는 도쿄를 한번 볼게요. 도쿄. 그러면 여기 동일경도. 됐죠? 동일경도에 있는 두 지점에 답은 위도차입니다. 위도차. 그럼 위도가 뭔지도 알아야겠지. 그러면 다시 한번 원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아까는 경선이라는 게 적도의 수직한 선, 극지방을 지나면서 적도의 수직한 선이었는데, 이번에 위도를 말하는 위선은 적도의 평행한 선이에요. 예를 들어 그려보면은 이러한 선이 되겠죠. 자,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선인 38선 기억나죠? 38선을 가지고 설명하면 좀 더 쉬울 겁니다. 자, 지구 중심과 적도를 이었을 때 여기 선에서부터 얼마만큼 북쪽으로 올라왔냐? 38도만큼 올라온 부분에 남한과 북한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38선이에요. 여기를 서울이라고 합시다. 서울. 그러면 만약에 일본을 핑크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본이 여기 있다. 도쿄가 여기 있다. 도쿄. 그러면 도쿄는 서울보다는 덜 올라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5도라고 합시다. 25도. 그럼 여기서 아까 위에서 찾았던 여기 작은 부채꼴을 찾아낼 수 있었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부채꼴은 지구 중심과 도쿄와 서울을 지나는 여기 부채꼴이에요. 그러면 부채꼴에서 중심각과 호의 길이를 알면 지구 전체 둘레를 구할 수 있죠. 자, 호의 길이는 서울과 도쿄의 GPS로 인해서 거리가 얼마인지 측정할 수 있고요. 다음에 중심각 보세요. 중심각. 자, 적도에서 서울은 38도 올라갔고 동경은 25도만 올라갔어요. 그러면 요 사이의 각도는 그렇죠. 38도 빼기 25도 하면은 13도가 되겠죠. 중심각이 13도 나옵니다. 이렇게 오늘날에는 지구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동일경도에 있는 두 지점에 위도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위도의 차이를 사용해서 여기 지구 크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 크기를 측정하는 문제는 끝났고요. 이번엔 7번 보도록 할게요. 7. 자, 달의 크기를 잴 때인데, 달의 크기를 잴 때는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다고 하는 닮음을 사용합니다. 닮음. 자, 닮음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커다란 삼각형이 있을 때 요 밑변에 수평한 선을 중간에 딱 그으면 빨간색의 작은 삼각형과 파란색의 커다란 삼각형이 나오죠.
뭐 이러한 것을 닮은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닮은 삼각형.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빨간 선의 짧은 변과 파란 선의 긴 변. 자, 빨간 삼각형의 밑변, 짧은 밑변과 파란색 커다란 삼각형의 긴 밑변. 요거를 가지고 작은 거와 큰 거, 작은 거와 큰 거의 비율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거를 닮은 비라고 하는 거예요. 닮은 비. 닮은 비. 요 수학적인 사실을 가지고 달의 크기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의 크기를 구할 건데 요 그림을 잘 이해하면 돼요. 요 그림은 무엇이냐? 우리가 눈에다가 멀리 있는 달을 봤을 때 동그란 물체로 그 달을 가리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 순간을 찍은 사진입니다. 자, 눈에서 둥근 물체까지의 다시요. 자, 눈에서 둥근 물체 지름을 가지고 있는 작은 파란색 삼각형이 있을 거고요. 눈에서 달의 지름을 포함하고 있는 커다란 삼각형이 있죠. 그죠? 이 두 삼각형이 닮음이에요. 그래서 아까 위에 사용했던 닮음비를 이용하면 눈과 둥근 물체까지의 거리 L, 눈과 달까지의 거리 라지 L, 그리고 밑변, 파란색 삼각형 밑변에 해당하는 둥근 물체의 지름 D, 그리고 커다란 초록색 삼각형의 밑변에 해당하는 달의 지름 대문자 D. 요거를 비례식으로 세워보면 작은 빗면의 커다란 빗면의 비율은 작은 밑면의 커다란 밑면의 비율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례식을 스몰 L, 라지 L, 스몰 D, 라지 D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비례식을 풀려면 내향과 외향을 곱하면 되겠죠? 내향과 외향을 곱하면 됩니다. 내향을 곱한 값과 외향을 곱한 값이 같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달의 지름이에요. 그러려면은 양변에 스몰 L로 나누면 되겠죠. 스몰 L로 나눠보면 D라는 지름은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D, 지름, 달의 지름을 알고 싶으면요. 여러분들이 세 가지 값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값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써보면 라지 L은요, 이 그림에서 보면 눈에서부터의 달까지의 거리죠. 눈에서 거리. 그런데 눈은 지구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구에서의 달까지의 거리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스몰 L은 눈에서부터의 물체까지의 거리고, 스몰 D는 물체의 지름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값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달의 지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0번. 지구의 크기는 달의 크기의 약 4배가 돼요. 참고로 지구 반지름은 6,400km예요. 그러면 4배가 크니까 달의 반지름은 이거를 나누면 1,600km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4배 차이가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운동하는 지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구는 자전축 중심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한다. 답은 서에서 동이죠. 여러분들 그걸 이해하기 쉬우려면
지구를 그리고 이렇게 다전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여러분 우리 인천이 있는 독도가 있는 동쪽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줄쳐볼까요? 하루에 한 바퀴씩. 이게 뭐냐면 주기가 1일이라는 겁니다. 주기가 뭐냐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해요. 이 주기, 제 지구가 자전축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기 두 번째를 보면 지구 자전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인이란 뜻입니다. 지구 자전이 원인이 돼서 달, 태양, 별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천체라고 해요. 하늘에 떠 있는 물체를 전부 다 이를 통틀어서 천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태양, 달, 별이 있겠죠. 이게 어디서 어디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루에 한 바퀴 아까 위에 똑같죠. 주기가 1일 한 바퀴 도는데 1일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한 바퀴씩 도는 것처럼 겉보기 운동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겉으로만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실제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답을 먼저 적어보면 일주 운동이에요. 천체의 일주 운동. 하늘에 떠 있는 물체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는 거를 일주 운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일주가 주기가 1일. 아까 앞에서 하루에 한 바퀴 이 부분이 일주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지구의 자전입니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 동안에 태양, 달, 별의 움직임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태양과 달, 별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지구 속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같이 돌기 때문에 자신이 도는 걸 못 느끼고 주변에 있는 물체가 도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하는 자전 때문에 전체가 어디서 어디로? 동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3번의 그 방향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전체의 일주운동 방향과 일주운동이 동에서 서해요. 지구 자전 방향은 서에서 동이죠. 그럼 서로 반대입니다.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거 2번 문제에서 천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천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다는 것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거예요. 동쪽에 땅이 있을 때 동쪽의 땅 위로 이렇게 올라오고 서쪽 땅 아래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럼 4번을 한번 볼게요. 4번. 우리나라에서의 어느 날 밤 여러 방향 동서남북 하늘에 대해서 별의 움직임을 한번 촬영해 봤대요. 그러니까 어떤 하늘은 수평으로 지나가고 어떤 하늘에서는 아래로 떨어지고 어떤 하늘에서는 위로 떠오르고 어떤 하늘에서는 뱅글뱅글 돈대요. 자, 그러면 3번을 볼게요. 2번. 2번에서 태양, 달, 별과 같은 천체가 별이 포함되어 있죠. 별. 이러한 천체들이 어디서 어디로? 동쪽 하늘에서 떠서 서쪽 하늘로 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해결되는 게 무엇이냐? 동쪽 하늘에서 뜬다고 했으니까 올라가고 있는 게 동쪽 하늘이 되겠고, 땅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게 서쪽 하늘이에요. 자, 여러분 태양을 보면 태양은 항상 동쪽 하늘에서 떠서 서쪽 하늘로 지죠. 그리고 그 태양은 어느 쪽? 네, 남쪽 하늘도 지나갑니다. 북쪽 하늘로는 태양이 지나가지 않죠. 자, 다시
동쪽 하늘에서 뜬 태양은 남쪽 하늘을 지나서 정오쯤에 지나서 저녁 때쯤에 서쪽 하늘로 집니다. 별도 똑같은 천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번 그림과 같이 옆으로 지나는 하늘은 남쪽 하늘입니다. 그리고 3번은 마지막 남은 북쪽 하늘이에요. 여러분들 3번에서 여기 중심에 아주 유명한 북극성이 있고요.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게 북쪽 하늘이에요. 북쪽 하늘. 다만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전축 위에 있기 때문에 다른 별들은 움직이지만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어느 쪽 하늘인지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달, 태양, 별 모두 다 동쪽 하늘에서 뜨고 남쪽 하늘을 지났다가 서쪽 하늘에서 집니다. 북쪽 하늘에서는 자전축 끝에 있는 북극성만 빼고 나머지가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번. 자, 1, 2, 3, 4번은 지구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요. 5번부터는 지구의 공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공전. 자, 지구는 태양을 어디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자, 여러분들 이거 서에서 동 태양계 밖으로 나가면 서쪽, 동쪽, 남쪽, 북쪽이 없어요. 지구 안에서만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남북이 생기고 그거의 오른쪽 왼쪽이 서쪽, 동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태양 주위를 서에서 동으로 공전한다는 건 무엇이냐? 여기 아래 그림을 볼게요. 아래 그림. 자, 아까 방금 이렇게 지구 자전을 서에서 동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뱅글뱅글 돌고 있는 이 지구의 자전의 방향이나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지구 공전의 방향이나 서로 같아요. 이 방향이 같기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자전을 설명할 때 공전을 설명할 때 서에서 동으로 가는 자전의 방향을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구는 태양을 서에서 동으로 1년에 한 바퀴씩 동전한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고요. 1년에 한 바퀴, 아까 하루에 한 바퀴였잖아요. 이번에 공전은 1년에 한 바퀴니까 주기,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데 1년이 걸리는 겁니다. 주기가 1년이다. 공전은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6번. 지구 공전으로 태양의 별자리를 배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겉보기 운동을 태양의 뭐라고 하냐면 연주 운동이라고 해요. 아까는 일주 운동 나왔을 때는 주기가 1일이었잖아요. 연주 운동은 주기가 1년을 말하는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연주 운동. 태양의 연주 운동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은 실제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데 지구가 돌고 있어요. 지구가 돌고 있을 때 지구에 있는 사람은 그걸 못 느껴서 태양이 도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예전에는 이거를 지동설, 청동설로 나눴죠. 천동설. 하늘이 돌고 있다. 지동설. 지구가 돌고 있다. 지동설이 맞는 표현이었죠. 근데 예전 사람들은 지구 안에 있는 사람도 그걸 못 느꼈기 때문에 천동설, 하늘이 돌고 있다고 느꼈던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겉보기 운동, 태양의 연주 운동도 천동설과 같이 지구에 있는 사람이 못 느껴서 태양이 도는 것처럼 느끼는 것 뿐입니다. 자, 7번. 지구가 기역 위치에 있을 때 태양 쪽에 있는 별자리를 쓰시오. 자, 여기를 좀 지워서. 자, 지구가 기역 위치에 있대. 여기 기역 위치에 있을 때
태양을 이렇게 바라볼 건데 태양 쪽에 있는 별자리? 네, 물병 자리나 염소 자리겠죠. 물병 자리가 있겠죠. 자, 다음은 지구가 기억 위치에 있을 때 한밤중에 몇 시예요? 네, 밤 12시. 밤 12시에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별자리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위치에 있을 때 태양을 마주 보고 있으면 다시 여기를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자, 여기에서 태양을 마주 보고 있는 것은 낮 12시가 되겠죠. 그죠? 지구가 이렇게 돌 건데 이렇게 돌 거예요. 태양을 마주 보고 있는 쪽은 낮 12시, 태양을 등지고 있는 쪽은 밤 12시가 되겠죠. 자, 이 밤 12시에 남쪽 하늘이니까 머리 위나 이쪽을 봤을 때는 여기 어디예요? 사자 자리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사자 자리. 동쪽, 남쪽 하늘에서는 동쪽 하늘에서는 뭐가 보이냐면요, 처녀 자리가 보이고, 서쪽 하늘에서는 개나 쌍둥이 자리가 보이고요, 남쪽 하늘에서는 사자가 보입니다. 자, 여기 문제에서 한밤중에 남쪽 하늘이라고 하면요, 태양의 반대편, 지구가 여기 있고요, 태양의 반대편에 있는 별자리를 말하면 되는 겁니다. 답은 사자 자리. 자, 9번. 태양이 보이는 위치가 달라지면서 계절에 따라 한밤중에 보이는 별자리도 달라진다. 별은 항상 그 자리에 떠 있고요, 항상 밝아요. 하지만 태양이 그 주변으로 지나가면은 태양이 너무 밝기 때문에, 그쵸, 사람들은 별자리를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태양의 위치가 달라지면 당연히 태양 때문에 가려지는 별자리가 달라지고 밤에 보이는 별자리도 같이 달라지겠죠.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자, 자전에 의하면 공전에 의하면 공자를 쓰라고 합니다.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지구 자전은 주기가 1일이고 지구 공전은 주기가 1년입니다.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달이 하루 동안이래요. 하루 동안. 그러니까 주기가 1일이죠. 그래서 누구 때문에? 자전 때문에. 달이 하루 동안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거, 별도 그렇고 해도 그렇고 하늘의 모든 것들이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자, 2번. 우리나라 북쪽 하늘에서 별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언제? 하루에 한 바퀴래요. 하루에 한 바퀴니까 주기가 1일이라는 겁니다. 1일의 원인은 지구 자전 때문이죠. 자, 3번. 태양이 별자리를 배경으로 1년 동안에 한 바퀴를 회전. 1년 동안이래. 1년. 주기가 1년입니다. 주기 1년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지구 공전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 공자를 쓰면 되겠죠. 공자.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페이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가려지는 태양과 달에 대해서 한번 개념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달은 지구를 약 한 달에 한 바퀴씩 공전합니다. 정확한 일자는 27.3일이고요. 공전과 자전하는 날짜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달에 한쪽 면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지구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달을 관찰하면 달의 위치가 어디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여 보입니다.
자, 이거를 위해서 다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요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지금 선을 그을 건데, 자, 이렇게 선을 긋고 여기에 빨간색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 방금 태양이 서쪽 하늘로 지고 있는 거예요. 서쪽 하늘의 반대는 동쪽 하늘이겠죠. 자, 이 사람 입장에서는 태양이 져야지만 달을 볼 수 있습니다. 달은 태양이 떠 있을 때도 같이 떠 있을 수 있지만 보이는 것은 태양이 지고 나서예요. 서쪽 하늘로 태양이 쑥 하고 지나간 다음에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초승달은 서쪽 하늘에서 잠깐 볼 수 있어요. 7시에. 그 다음에 상현달은 태양이 지자마자 서쪽 하늘보다 조금 더 올라온 하늘에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보름달을 보시면 보름달이 여기 있죠. 이 보름달은 태양이 지는 7시가 되었을 때 어느 쪽 하늘?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달은 초승달부터 보름달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서쪽 하늘에서 동쪽 하늘로 움직이는 것과 같이 보이는 겁니다. 언제? 같은 시간에 본다면. 그래서 아까와 같이 문제에서 지구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달을 관찰하면 달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해 보입니다. 자, 3번 볼게요. 3번. 달이 A 위치에 있을 때를 네, 상현이라고 하고요. 상현. 이때 달은 어느 쪽이 차 있나 보면 오른쪽이 보여요. 오른쪽. 자,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고 치면은 이 사람의 오른편이 이렇게 해서 햇빛에 의해서 반사돼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상현달은 오른쪽입니다. 자, B 위치에 있을 때 B 위치에 있으면은 태양빛이 완전한 달의 전체를 비추기 때문에 이때를 망이라고 하고요. 이때 달의 모양은 보름달로 보이는 거죠. 자, C 위치에 있을 때는 똑같이 지구 입장에선 반쪽만 보입니다. 그래서 얘를 하연이라고 하고요. 사람을 이렇게 세웠을 때 아까 사람은 오른편에 달이 보였지만 이 사람은 거꾸로 되어 있죠. 지금 이 오른손이 여기가 있겠죠. 근데 달은 이쪽으로 보이니까 왼편입니다. 왼편. 달이 이런 식으로 반쪽으로 보이고요. 왼쪽 반원이 보입니다. 자, 달이 D 위치에 있을 때 D 위치에 있으면 햇빛에 의해서 이쪽 면이 밝아오는데 지구에서는 그 면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달이 보이지 않는 사기라고 하고요. 달은 보이지 않습니다. 7번. 지구에서 달을 보았을 때 태양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가리는 형상. 태양을 나타내는 것은 한자로 날일자고요. 이거를 가린다, 먹는다고 해가지고 일식이라고 해요. 일식이 되려면 태양이 여기에 있고요. 지구가 있을 때 달이 여기 다가와서 태양을 가려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 달, 지구선으로 일직선상에 있어야 됩니다. 자, 8번. 이렇게 태양을 가리는 모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체를 가리는 개기일식과 부분만 가리는 부분일식이 있습니다.
자, 9번. 지구에서 태양을 보았을 때 달이 지구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버린대요. 그러니까 달이 가려지는 거겠죠. 달 월자를 쓰죠. 한자에서. 그래서 월을 가른다, 먹어버린다고 해서 월식이라고 하고요. 태양, 지구가 있을 때 지구 그림자에서 달이 가려지려면 달이 이런 식으로 있어야겠죠. 그래서 태양, 지구, 달 순으로 일직선상에 있을 때만 달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10번에서 그림은 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에 들어가 가려지는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개기월식이 일어날 때는 개기일식이랑 개기월식이랑 같습니다. 전체를 가린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달이 지구 그림자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니은번이고, 기역번처럼 지구 그림자 쪽에 살짝 걸쳐 있으면은 보름달로 보여야 되는데 태양의 일부분이 와서 여기에서 가려지기 때문에 여기 부분 월식이 일어납니다. 부분 월식이 일어나요. 그러면 디귿은 무엇이냐? 디귿은 태양의 이쪽 햇빛은 디귿을 비춰서 지구의 보름달을 볼 수 있게 해줘요. 하지만 여기 멀리 있는 빛은 지구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란색으로 보이는 그런 달들이 빛을 조금만 받아서 뭐 블루문이나 레드문처럼 좀 연하게 보이는 것을 요 디귿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개기일식은 지구의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분일식은 지구 그림자의 일부분만 가려져야지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태양을 공전하고 있는 수성, 금성, 지구 등의 전체를 행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행성. 모두 다 써보면은 수, 금, 지, 화, 목, 토, 전, 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8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성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금성은 무엇으로?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가 있어요. 아주 두껍기 때문에 대기압이 지구의 90배나 될 정도로 공기들이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온실가스로 많이 알고 있죠. 그것처럼 온실 효과를 온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성의 표면 온도는 매우 높습니다. 이 두꺼운 이산화탄소 때문에. 다음은 목성. 목성은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 중에 크기가 가장 크고 표면에 대기의 소용돌이인 대적점이 나타나요. 목성은 크기가 크면서 엄청나게 빨리 돌기 때문에 대기의 소용돌이 대적점을 볼 수 있습니다. 토성은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행성들 중에서 밀도가 가장 작고 물보다 밀도가 작아요. 물의 밀도가 1인데 그보다 작습니다. 암석 조각과 얼음 알갱이로 이루어진 또렷한 고리가 있죠. 고리는 목성형 행성인 목, 토, 천, 해 모두 갖고 있는데 가장 진하게 보이는 게 토성이에요. 토성. 자, 해왕성 5번 볼게요. 파란색으로 보이고 표면에 대기의 소용돌이인 흑점입니다. 우리 아까 목성에는 대적점 빨간색의 커다란 점이 보이지만 해왕성은 대흑점 까만색의 커다란 점이 보여요. 근데 둘 다 보이는 원인은 똑같습니다. 자전을 아주 빨리 하기 때문이에요. 자, 6번.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 중 지구의 공전궤도 안쪽에서 공전하는 행성은 지구보다 태양에 좀 더 가깝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내행성, 지구보다 안내자를 써서 안쪽에 있다. 내행성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수성과 금성밖에 없어요. 수성과 금성. 지구가 있으면 지구보다 태양에 가까운 수성과 금성. 나머지는 외행성이겠죠. 외행성. 지구를 제외해서 화, 목, 토, 전, 해 이렇게 외행성이 5가지가 있습니다. 자, 7번. 이번에는 행성을 나누는 기준을 달리 할 겁니다. 6번에서는 지구보다 태양에 가깝냐, 안쪽에서 공전을 하냐, 지구보다 바깥에서 공전을 하냐 해서 내행성, 외행성을 나눴다면 7번에서는 물리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물리적 특성들은 요거 반지름, 질량, 밀도 이런 것들이 물리적 특성이에요. 그러면 지구형 행성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구는 반지름이 작아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에 비해서 반지름이 작습니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다행히 질량도 작죠. 하지만 질량은 매우 작지만 밀도가 커요. 암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구형 행성은 B와 C에 해당합니다. 그와 반대로 목성형 행성은 반지름이 매우 크고 질량도 매우 큽니다. 하지만 기체 성분으로 이루어져서 밀도가 매우 질량에 비해서 매우 작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목성형 행성과 지구형 행성의 물리적 특징을 알아봤고요. 8번. 이제 뭐뭐 행성은 뭐뭐 행성보다 위성수가 많다. 위성이 많으려면 질량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목성형 행성이 지구형 행성보다 위성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땡땡 행성은 고리가 있다. 아까 말했죠? 목성형 행성이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모두 다 고리가 있습니다. 땡땡 행성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암석으로 이루어진 표면이 있기 때문에 밀도가 매우 높아요. 대신에 질량은 매우 낮다고 했죠. 질량이 작은 이유는 그렇죠. 반지름이 작기 때문에 크기가 작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질량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지구형 행성의 특징이죠. 자, 여기 문제에서는 조금 간단하게 나타났지만 여러분 교과서 보고 1번과 5번까지에 해당하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양성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활동하는 태양의 개념 확인 활동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태양의 표면 온도는 6000도씨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6000도씨. 그래서 태양의 밝고 둥근 표면을 뭐라고 하냐면 광구라고 해요. 표면이 광구입니다. 광구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현상은 2번에 나와 있는데 쌀알을 뿌려 놓은 것 같은 쌀알 무늬와 크기와 모양이 불규칙한 어두운 무늬를 흑점이라고 하죠. 쌀알 무늬는 태양 광구에서 일어나는 대류 현상에 의해서 밝고 어두운 면이 교차해 가지고 쌀알 무늬처럼 보이는 거고요. 흑점은 태양의 표면이 6000도씨예요. 그런데 흑점은 한 4000도씨로 표면의 광구에 비해서 온도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이는 것을 흑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태양의 대기를 볼게요. 아까는 태양의 표면이 광구를 봤는데 대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붉은색 계열의 채층과 진주색 계열의 코로나를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100만 도씨까지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진주 색깔이고 채층은 붉은색입니다. 4번. 광구에서 온도가 높은 물질이 대기로 솟아오르는 현상, 불꽃이나 고리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홍염이라고 하고요. 홍염.
흑점 부근에서 폭발이 일어나 체층의 일부가 순간적으로 밝아지는 현상을 플레어라고 합니다. 태양에서 고온의 입자가 우주 공간으로 나오는 것을 태양풍이라고 하고요. 7번 태양의 활동 주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흑점의 변화로 알 수 있을 거고요. 주기가 보통 11년입니다. 흑점이 많을수록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거기 때문에 흑점의 증가로 태양의 활동을 예측할 수 있고요. 홍연과 플레어도 자주 나타나고 그렇죠. 태양풍이 더욱 강해져서 우리 지구에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자, 9번 태양으로 인해서 지구가 받는 영향을 보면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질 때 지구에서는 지구 자기장이 불규칙하는 자기폭풍이 발생하고요.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지구에서는 무선 통신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태양의 특징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받는 영향까지 개념 확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